최태원 SK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대차의 최신 역량이 총결집된 신형 소나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제3지대 신당은 민생 중심과 정치 쇄신이란 새 정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4분의 1가량은 여전히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이틀간 동반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하루 더 쉬어가고요. 코스닥 강세가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우크라이나 위기 우려 속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4% 내린 1954.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안감에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매도세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하며 지수는 장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장 후반 매수세를 높였지만 지수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1,463억 원 내다 팔았고 기관도 4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740억 원 사들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9,657억 원 내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운송장비, 운수창고가 하락했고요. 은행,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는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 포스코가 2%대 약세를 보였고 현대차, 삼성전자도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네이버는 올랐습니다. 또 LG이노텍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4.92% 올랐고 한일위아도 중국 법인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5% 뛰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32% 오른 531.54의 거래를 마치며 4일째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메디톡스와 서울반도체 등이 올랐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3원 오른 1,07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요인으로 단기 유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은 전날 대비 2.27% 오른 배럴당 104.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1.45% 올랐고 두바이유도 1.66% 뛰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원유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단기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정유주와 화학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경우 가격 전가 속도가 빠른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영수 교보증권연구원은 정유업체와 화학업체는 미리 구입해 놓은 원유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시점에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유리하다며 다만 화학업종보다는 가격 전가율이 높은 정유업종이 최근 원유가 상승 국면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스공사나 일부 종합상사 등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인 요인이지만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 에너지 개발 수요가 늘어난다며 이는 한국가스공사나 대우인터내셔널,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는 건설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직접적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력이 낮은 항공과 해운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에너지가 사용되는 철강업종도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이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영원 HM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항공이나 해운사들은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간산업 중 가장 에너지 사용이 많은 철강업종 역시 유가 상승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 2위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죠. 네, 현재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2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보는 반면 LG생활건강은 연초 이후 주가 급락으로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연초 이후 20.6% 올라 시가총액이 5조 6,800억 원대에서 현재 6조 8,3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이날 전날보다 1.09% 하락하는 등 연초 이후 16.3% 급락해 시가총액이 8조 원대에서 현재 7조 500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업체 간 시가총액 차이는 불과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두 업체의 시가총액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실적 때문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7% 증가한 494억 원을 기록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9% 증가한 847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 간 시가총액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화장품 계열사의 고른 성장과 중국 시장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며, 반면 LG생활건강은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 사업 부진에 과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적용했던 인수합병 효과 부재가 겹쳐 주가가 당분간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SK 관계자는 오늘 최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에서 맡고 있는 모든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각 사의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SK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2015년 임기가 끝나는 SK하이닉스와 2016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SKCNC 등의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SK는 최 회장이 물러난 자리에 다른 사내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회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SKENS 대표이사와 SK네트워크스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현대차의 최신 역량이 총 결집된 신형 소나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신형 소나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985년 1세대 모델 이후 올해 7세대 모델로 선보이는 신형 소나타는 디자인부터 주행 및 동력 성능,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최신 기술이 담긴 월드 프리미엄 중형 세단입니다. 운전자의 사용성을 배려한 인간 공학적 설계에다 강도가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박정길 성계 담당 부사장은 신형 소나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제3지대 신당은 민생 중심과 정치 쇄신이란 새 정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을 합의한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구성원 모두 알량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이루겠다는 소신과 확신, 초심은 그대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동참으로 거짓말 정치와 약속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끊임없이 스스로 담금질하고 민주당도 뼈를 깎는 쇄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4분의 1가량은 여전히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릭스 파트너스가 국내 상장기업 1,600곳을 조사한 결과 17%가 기업 부실 정도에서 경고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는 앞으로 3분기 이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부실 위험이 매우 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험군에 속한 기업은 26%로 2012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해운이 가장 부실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금융산업, 건설, 부동산, 중장비, 문화, 레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증권사 등 3월 결산 법인들의 3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3월 결산법인 13개사의 2013년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7% 급감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5,470억 원으로 6% 늘었지만 순이익은 32억 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 폭이 컸습니다. 5개사 전체 영업손실이 159억 원, 순손실은 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제25대 한국은행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임 총재가 누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한은맨이라고 불리우는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내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인물인데요. 그렇게 한은을 떠났던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어제 3일 제25대 한은 총재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해외 조사실장,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고 부총재보,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35년간 한은을 다녔던 정통 한은맨입니다. 강원도 출신으로 원주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이성태 총재에 이어 다시 한번 내부 출신 총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내정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국민의 신뢰가 유일한 존립 기반이자 존립 근거라고 강조하며 추락한 한국은행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점점 더 통화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역대 한은 총재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 날짜는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임기는 다음 달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입니다. 네. 이 한은 총재 교체로 인해서 이제 향후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 변화를 또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펴게 될까요? 예,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부총재가 선정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신임 총재가 매파나 비둘기파가 아닌 중도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은 출신이라 매파에 가까운 중도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기존의 한은 총재 교체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발표했고 전 부처가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 입장에서도 금리 카드가 동원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요구가 워낙 끈질깁니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맥쿼리 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금리 인하 보고서로 금융시장을 한 차례 뒤흔들었던 골드만삭스는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로는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물가가 워낙에 낮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1%에 불과해서 16개월째 1%대를 유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현실성은 낮다는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내정자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훗날 금리를 다시 올리기가 워낙 어렵다는 설명 때문인데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말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회복과 맞물릴 경우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LTV 현실화를
현실화를 추진했다가 한 발 물러섰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열 신임 총재가 앞으로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 출신을 맞이한 한국은행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한국은행 출신 총재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은은 굉장히 들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 조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주열 총재의 권투 중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컴백은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김중수 현 총재가 지난 4년간 진행했던 개혁이 완전히 되돌림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 총재는 취임 이후에 하는 개혁을 내걸면서 강도 높은 조직 개편, 외부 인사 수혈, 기수를 무시한 파격적인 인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총재는 퇴임사에서 이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는 조직이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이번엔 인사 광풍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이전 부총재 퇴임 이후에 주요 보직에서 제외됐던 연세대 출신이 대거 승진할 것이라는 설익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신임 부총재는 무엇보다 개혁 피로감을 느끼는 하는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카드 사용액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 사용액은 46조 9,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세와 설 연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액은 8조 6,100억 원으로 27.4% 늘었습니다. 2012년 체크카드 사용 실적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국내 광고 시장이 경제 불황의 여파로 저성장한 가운데 모바일 광고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광고비는 9조 5,9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투명한 경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광고 마케팅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 때문입니다. 지상파 TV, 신문, 잡지 등 전통 매체의 광고비 감소가 뚜렷한 가운데 인터넷 광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0%가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홍콩 현지 합작사를 해외 지주사 종속회사로 편입해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홍콩에 설립한 합작회사 아모레퍼시픽 홍콩의 지분을 30%에서 77%로 늘려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브랜드와 채널을 다각화하고 중국 기타 아시아 지역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합작사 운영권 인수로 글로벌 사업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해외 매출은 약 8천억 원, 전체 매출은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마트가 중소협력업체 판매 장려금을 폐지했습니다. 이마트는 매월 15일로 정한 협력업체 정기 대금 지급일을 10일로 닷새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가 약 2천여 개 협력업체 지급하는 월 평균 대금은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마트는 또 300여 개 중소협력사를 동반 성장 협력회사로 지정, 이들 업체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원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